제가 그 알러지 기관지염 때문에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 좀 괜찮아졌다가 이번 주 또 다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다시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고 좀 쉰 목소리가 나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세라방님들 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해요. 오늘 주제는 다시 깨어나는 내 몸의 감각과 욕망. 근데 지금 감각과 욕망이 미처 깨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깨어났었는데 다시 무뎌졌거나 다들 그런 고민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면 내 몸의 감각을 깨우지 못했다 하면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또 그 감각이 무뎌졌다면 무뎌진 감각을 또 새롭게 깨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감각과 내 욕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섹스 테라피라는 게 아직은 우리한테 많이 낯설잖아요. 생소하고 섹스 컨설턴트? 그러니까 섹스를 연구하는 연구자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섹스를 자기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치유를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잘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이라는 게 무거운 주제는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무시하기는 해도 사실 성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순수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누구나 관심을 갖는 얘기지만 그거를 이렇게 오픈된 방에서 긍정적으로 터놓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다 보니 왜곡되고 그늘로 내려갈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그 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이야기 그런 걸 나누면서 햇볕이는 양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계셨나요? 우리 진미님은 성을 난해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섹스, 성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지,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직관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도 성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될 것 같아요. 섹스, 성 하면은 어떤 황홀함, 행복함, 만족감, 이런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을 생각하면 부끄럽다, 짠하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마인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곧 성을 대하는 태도의 일부가 될 것 같아요. 통념상 남자가 밝히면 안 좋은 시선이 많아서 성을 밝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성을 밝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원래 밝힌다라는 건 약간 좋은 의미 아니에요? 빛을 밝히다. 그런데 왜 성은 꼭 밝히는 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느낌으로 들릴까요? 본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능 중에 하나가 성욕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네 가지잖아요. 그런데 먹고 자고 싸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럽다, 안 좋다 이런 시선을 안 보내면서 왜 유독 성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욕구를 왜 어렵다, 난해하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욕구라는 거는 가장 존중해야 될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성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긍정의 시선으로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게 쾌락과 직결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쁘기만 할까요? 우리 어차피 즐거우려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쇼츠, 틱톡 계속해서 보는 것도 도파민 중독이 되는 것도 유튜브 계속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그 쾌락이잖아요. 시각적 자극, 눈으로 보는 자극 때문에. 그래서 쾌락이라는 거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도파민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쾌락 중에서 성만은 우리가 왜 인정받지 못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는지. 샤이님이 부부간에 겁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머쓱해짐.
나 겁나게 배고파, 겁나게 졸려는 괜찮은데. 겁나게 하고 싶어도 당당한 권리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 말도 왜 못해요? 샤이님, 겁나게 하고 싶다도 겁나게 먹고 싶어, 겁나게 배고파 하는 것처럼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애 낳고 나서 조금씩 서먹해지면서 리스가 돼버리네요. 맞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자녀 양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자는 그 양육에 모든 에너지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하고는 좀 다르게 성에 대해서 좀 이제 외면하고 등한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기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섹스리스로 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출산 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도 그 성에 대한 끈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되잖아요. 그죠? 섹스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맞아요. 전부는 아니에요. 먹는 것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지만 인생의 큰 즐거움인 건 맞잖아요. 그죠? 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러지만 사실 돈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처럼 섹스도 섹스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내 연인, 내 파트너, 부부관계에서는 섹스가 없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남녀가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녀가 함께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어떤 성적인 끌림 그런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 사랑과 연애를 통해서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까지 가는 거잖아요. 인생에 섹스가 없으면 너무 따분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섹스라는 거는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있잖아요. 좋은 감각. 근데 그 몸으로 느끼는 여러 감각 중에 최고의 감각이 바로 그 집결체가 바로 섹스를 통한 오르가즘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섹스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담론화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본능적인 거는 그냥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쾌감은 그냥 내 몸을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쾌감이 되진 않거든요.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라는 거는 그게 성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때 그거를 쾌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뭐 손잡고 안고 이런다고 막 성적으로 흥분하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적인 쾌감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에 나한테 어떤 성적인 스킨십을 해왔을 때, 접촉을 해왔을 때 내가 느끼는 느낌, 감각, 그걸 우리가 성적인 쾌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남편 팔아요. 닉네임이 남편 팔아요. 여성의 성적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성적 포인트라고 말하는 게 성감대일 거예요. 그죠? 성감대. 그런데 성감대라는 거는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해왔을 때 흥분을 느끼는 특정 부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 부위만 자극을 한다고 해서 사실 또 흥분이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성감대라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가슴이 성감대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슴이라고 해도 똑같은 가슴도 어떻게 접촉을 하는지 어떤 강도로 하는지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를 거고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분위기도 중요해요. 왜 분위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이라는 거는 말초, 여신경 여기를 만지지만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뇌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뇌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종합적인 거,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이즈가 16.5인데 괜찮나요? 기냥질겨님, 우리가 평균 사이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남성들이 평균 사이즈가 몇이냐 했을 때 뭐 12에서 13이라고 하는데 8cm 이상부터는 사비성교 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12cm 이상이면은 얼마든지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남자인데 바카스님 너무 빨리 싸서 걱정해요. 남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저거 조루죠. 조루. 지루도 문제죠. 맞아요. 지루도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조루보다 더 심각한 게 지루죠.
피스톤 운동 시 남자는 스피드를 원하지만 여자들은 스피드가 아닌 느린 박자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느린 거, 항상 빠른 거 그런 게 아니라 리듬과 강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부드럽게, 천천히, 느리게 부드럽게 하지만 중간에서부터 끝으로 갈수록 빨라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세지기도 하고, 그래서 리듬과 강약을 주는 게 맞는데 그 리듬과 강약을 무엇으로 맞춰요? 여성의 질의 변화를 내가 느끼면서 한 발짝 뒤에서 보조를 맞춰 나가시면 되는 거죠. 50대 이후부터는 섹스는 건강의 척도예요. 단순히 쾌감만이 아니라 건강의 척도. SM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선호라는 거는 기호랑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가 담배를 피고 안 피고도 기호인 것처럼 SM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의 기호고 선호일 뿐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SM 선호는 병이 아닌가요? 그럼요, 병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우리가 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음식을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선호인 것처럼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하드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소프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노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성향인 거죠. 천하대장군님 그냥 변태라고 하죠. 아니요, SM이 변태는 아니에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의 성적 선호, 성적 취향인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변태는 없다. 다만 변태는 뭐다? 상대는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게 변태인 거예요. 그게 취행인 거고. 그렇지 않고 상대방과 양쪽이 합의하에 하는 행위는 어떤 성행위가 됐든 둘이 합의하에 하는 거는 변태에는 없어요. 성은 굉장히 다양한 거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건 변태야라고 단정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묶어놓고 때리고 그게 SM. 보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죠. 단순히 묶고 때리는 것만이 SM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본 것은, 야동이나 이런 데서 본 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SM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SM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지배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욕구가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할 건 없어요. 내 욕구가 그쪽으로 가면 내 성향이 그쪽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특이한 성향이 있으면 사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멜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섭의 역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더 그걸 할 수 있는 돔 성향의 여자를 찾는 건 쉽진 않잖아요. 그렇긴 해요.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나요?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얼싸 정복하는 느낌 들어서 늘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걸까요? 내 파트너가 그렇게 하는 걸 받아준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복하는 느낌, 만족하는 느낌, 그게 강하게 온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파트너가 나 싫어, 얼굴에는 하지 마, 얼싸 하지 마. 그러면 그런데도 내가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행위지만 근데 파트너도 기꺼이 그걸 받아주고 그걸 즐긴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수키님, 여성은 남자보다 성욕 없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성에 대해서 욕구, 성욕은 여자고 남자고 개인차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남자가 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많이 표현을 하니까 남자가 성욕이 더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실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성욕은 똑같은 것 같아요. 50 넘은 남자 건들기만 하면 서는 건 정력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기가 잘 된다는 게 꼭 정력이 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기는 반사작용이라니까요. 체위 하나 바꾸는데 20년 걸렸어요. 요즘은 바꾼 체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20년이나 걸리셨어요. 세라방님들 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해요. 라니아님,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1년간 어머님 병간호하고 어머님께 신경 쓴 후로는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주사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몸이라는 거는 사실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내 정신을 담는 그릇이 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피곤함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축적돼 있으면 당연히 어떤 긍정적인 성의 에너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담는 그릇이 몸이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지친 그 심신적인 게 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해보세요. 진짜 틀려집니다. 맞아요. 기본이에요. 운동은 기본. 신양산이님, 50대도 성생활을 사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사실 중년의 성은 쾌감, 쾌락도 있지만 건강의 척도기도 해요. 젊어서 하는 섹스와 나이 들수록 하는 섹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내가 몸에서 느끼는 그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중학교 때 자유할 때 죄책감하고 한타 느꼈는데, 아이고, 우리가 자유를 하면서 저렇게 죄책감, 저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스스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이제 뭐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성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베이스 자체가 뭔가 몰래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자유를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몰래 안 하고 대놓고 하면 징역 가요. 그렇죠. 당연히 몰래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몰래 한다라는 게 몰래라는 의미보다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 몸에 집중하면서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남이 모르게 하는 걸 몰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나만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 혼자 하는 거지. 그게 굳이 막 몰래 숨어서 막 부끄러워서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고환 마사지도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자위를 할 때도 그냥 성기만 막 저기 자꾸 흔들어서 바로 사정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 서해부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고환, 회음 그쪽도 부드럽게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면서 그 다음에 아랫배 쪽도 마사지 해주면서 그래서 마사지해서 혈행을 좋게 하면서 거기서 서서히 느낌을 끌어올려서 자위로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그냥 야동 보고서 막 거기만 세게 자극해서 금방 사정해버리는 그런 것보다. 나이든 남자인데 상대가 그런 걸 싫어하니 젊을 때처럼 혼자 해결하기 민망하고 어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부산의 전선님, 자위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혈행이 잘 안 되고, 정체되어 있고, 기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을수록 더 자기 몸을, 오늘 우리 주제가 우리 감각을 깨우는 거잖아요. 감각을 깨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문제가 사실은 둔해지는 거야.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지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마사지와 병행한 자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도 민망할 거 없어요. 왜 민망해요? 내 몸을 내가 아껴주고 사랑하는 시간인 건데.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61세인데 아직 날마다 하고픈데 마늘은 일주 한 번씩 하재서 그거는 조율하셔야 돼요. 내가 맨날 하고 싶다고 해서 맨날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부인 같은 경우는 이미 갱년기신데, 갱년기가 지나셨는데, 애액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그렇게 매일 할 정도의 그런 욕구가 생기질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매일 하고 싶다 그러면 매일 상대방도 매일 하고 싶게끔, 상대방도 그런 욕구가 생기게끔 그분의 여성의 몸을 깨우시면 돼요. 안 그러면 조율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2번 펠라치오 해주는데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허무합니다. 돈 들고 나가서 하고 온다면 난리 납니다. 당연히 파트너 싫어하죠. 나가서 하고 온다는데. 그러면 부인을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최고의 펠라티오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말 남자들이 그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펠라치오의 비법을 전수해 드릴 테니까 라니아의 세라피 코칭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체는 안 만져주면 무뎌지고 나중에는 느낌이 둔해져서 관계가 더 힘들 듯 해요. 맞아요.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리 잠깐 뭐 젊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접촉이 이렇게 오게 되면 몸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죠.
청년들, 여성분들은 자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많나요? 거의 여성이든 남성은 거의 뭐 90%, 99% 가깝게 다 자위를 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최근 통계 보면은 한 80%? 70% 이상은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흥분이 안 돼도 애액이 나오나요? 흥분이 안 돼도 애액은 나올 수 있어요. 여성도 사정하나요? 네, 여성도 사정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스쿼팅처럼 나오느냐 아니면 진성 사정이냐 차이는 있지만 여성도 사정을 하긴 하죠. 정말로 흥분했을 때, 정말로 진성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정말 코칭에 관심 있으시면 저 영상 제가 올리는 틱톡에 올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영상 맨 위에 고정 댓글에 보면은 그 성상담 문의 어디로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 네이버에 카카오톡에 라니아의 세라피 채널 추가하셔서 대면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요. 남편 팔아요. 닉네임이 남편 팔아요.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아들이 사춘기 때 야동 보고 자위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 야동을 좀 선별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조건 못하게 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은 더 잘 찾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자위를 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자위가 나한테 어떤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각적 자극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약간 화이트 포르노라든지 뭐 소프트 포르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야한 소설이라든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왕 할 거 좀 약간 여성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교감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쪽에 그런 걸 보면서 야동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 같아요. 자위하는 거 가족한테 들키면 죽고 싶을 듯.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어른으로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면 모를까, 막 굳이.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아들의 성교육은 아빠가 해주는 게 좋고요. 딸의 성교육은 엄마가 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본인들도 성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지식이 없는 관계로다.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부모님,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좋고 또 사실은 어떤 말로 한 어떤 교육보다도 평상시에 부부가 자녀와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 어떤 스킨십을 하든지 서로한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는지 그게 솔직히 그냥 눈으로 보는 생 라이브로 보는 그냥 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대면하고 스킨십도 안 하고 서로 무시한 언어를 쓰고 막 이러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런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어떤 본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야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이라는 거를 내가 알면은 어떤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동이나 이런 걸 봐도 아이 저런 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셨나요? 나이 들어가면서 성별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횟수가 줄어드는지요? 일단은 여성이 그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이 일단 거의 여성 호르몬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 치료를 제대로 하고 감각을 깨운다고 하면 사실은 50대 이후에 여성이 더 왕성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남성들은 단발적인 말초적인 자극만 계속 반복하셨던 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말초적인 자극조차 반응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성욕이 줄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강직도와 오래가는 약은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검증된 것을 추천 좀. 마니또님, 그거는 어차피 병원 가서 의사 처방에 의해서 받는 약이잖아요. 시알리스가 됐든, 비아그라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래서 내 일단 혈압이라든지 내가 현재 먹고 있는 뭐 약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의사가 처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의미가 없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문진하시고 처방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요즘 유튜브에 선전 많이 해서요. 그거는 약이 아니라 보조제예요. 건강식품 있잖아요.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으로 인정받은 그런 식품인 거고
그냥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이에요. 일반 식품인데 우리가 뭐 눈에 좋다, 뭐 정력에 좋다, 간에 좋다, 뭐 어디 좋다 해서 파는 것 뿐이지. 뭐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는 강직도와 지구력은 혈류, 피하고 연관이 깊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나무 추출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오메가3처럼 일단 내 혈행을 좋게 하는 제품을 먹는 게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뭐 기본이잖아. 요새 뭐 오메가3는 거의 뭐 기본으로 다 드시니까. 그죠? 세라방님들, 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해요. 네이버에 보면은 저희 세라피 랜드라고 저희 몰이 있어요. 제품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드리는 게 요 3종 세트죠. 닦는 거, 이게 올인원. 요거 하나로 샤워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감고, 얼굴 세안도 하고, 샤워도 하는 올인원 세정제. 요 제품 있고요. 요거 하나면은 어디 가시든 뭐 운동 후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니까 제발 비누로 닦지 마시고요. 정말 남성분들은 닦는 것만 잘해도 피부가 바뀌더라고요. 워낙 관리들 안 하시고 뭐 손을 안 댄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닦는 거 하나만 제대로 닦으셔도 일단은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도 매끄러워지고 피부도 매끄러워지고 일단은 안 좋은 냄새, 그 성기 부분, 항문 부분에서 나는 안 좋은 냄새, 그게 일단 냄새를 먼저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냄새도 제거해주면서 아까 퍼퓸 역할도 해요. 향수 역할도 하면서 이제 세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제품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뿌리는 수분 공급. 피부는 어때요? 수분이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얼굴에다가 발라야 되는데 손에 덜어서 바르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에 다 먹고 얼굴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 이렇게 뿌리게끔 됐어요. 뿌리게끔 칙칙칙칙 뿌리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이렇게 전신에다 뿌려서 피부를 수분 공급을 해주는. 그리고 이게 향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향이. 그래서 정말 여자고 남자고 호불호 없는 다 좋아하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분도 공급하면서 퍼퓸 역할, 향수 역할. 그래서 깨끗이 씻어내고 이 향을 더해줬을 때 향이 더 지속이 오래 가겠죠. 그래서 향수는 옷 입고 위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다 얹히는 거예요, 향수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내 몸에 직접 바르고 하기 때문에 내 살냄새랑 섞이면서 정말 내 살냄새 같은 그 좋은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섹스할 때는 옷 다 벗고 해야 되는데 내 살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이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영양 공급이에요. 우리 겨울철 되면 여기 허옇게 버진 펴 있고 막 남성분들 여기 막 각질 일어나 있고 모공 넓어져서 막 모공이 마중 나와 있고 키스하려고 막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여기 막 모공 마중 나와 있어. 여기 코털 삐져 나와 있고 여기 허옇게 막 버진 펴 있고 이러면 안 섹시하잖아요. 매력 없잖아요. 그죠? 피부가 정말 윤이 나고 매끈하고 이래야 주름이 있고 이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여기 막 각질 껴있고 막 들떠 있고 막 이러면 정말로 매력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그렇게 영양을 줘서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게끔 하는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로션, 에센스, 크림을 요 하나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흡수도 너무 금방 잘 되고 얘도 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하면 뭐 된다? 피부 미남. 피부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깔끔하게. 그래서 저희 몰에 있는 이런 제품이 유튜브는 바로 영상 밑에 그 쇼핑 모양 가방 누르면은 바로 제품이 뜨니까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틱톡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가셔서 세라피랜드라고 저희 몰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디올 립스틱보다 저렴합니다. 많이 이용하세요. 그렇죠. 여자 화장품 하나 살 돈으로 3종 세트를 사는 거죠. 엘베 같이 탄 동료 직원한테 좋은 향 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향 싫어하는 여자 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향수 제품 향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럼요. 느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같은 라인으로 쓰면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닦는 거랑 그 다음에 뿌리는 거랑 바르는 거랑 하면서 이게 향이 레이어드가 돼요.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 살냄새처럼 오래 간다니까요. 그게. 근데 닦는 거는 다른 향,
또 뿌리는 거 다른 향, 바르는 거 다른 향, 또 머리 쓰는 거 다른 다 바뀌면은 그 향기가 섞이면서 이상한 향기가 나요. 거기다가 또 내 땀 냄새, 내 채취랑 섞이면서 또 더 이상한 냄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라인의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향 때문이라도. 제가 여성들한테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성적으로 끌리느냐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뭐 잘생기면 좋고 몸매 좋으면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을 만나볼 때 그렇게 막 잘생기고 몸 좋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좀 그건 사람들은 정말 난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막 잘생기고 막 몸 좋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평범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란 전제 하에 어떤 남자가 섹시하게 느껴져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채취예요. 향기예요. 그 남자 몸에서 나는 냄새. 그게 여성을 어떤 성적으로 흥분시키거나 성적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니까요. 물론 이 사람한테 뭐 좋은 냄새 난다고 이 사람하고 자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고 싶다까지 가려면 더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그 사람한테 어떤 이성으로서 남자로서 호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뇌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채취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성분들한테는. 새겨 들으세요. 선배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될 때 열심히 하라고. 최근에 와이프와 구강선교를 하게 됐는데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서 계속 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구강선교 바이러스나 질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요. 크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미 내가 어떤 뭐 질염이나 성병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어요. 비사정 섹스가 건강에 도움을 주나요? 이게 무조건 접입으로 해라. 무조건 비사정을 해라.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사정을 하고 나서 다음날 너무 피곤하다. 기력이 딸린다. 근데 막 성욕구는 계속 생긴다. 그러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사정을 좀 참으면서 섹스에 100이 사정이면 한 80, 90 그 포지션에서 즐기기만 하시고 사정은 좀 뭐 3번 하면 3번 하는 정도로 참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야. 나는 할 때마다 사정해도 막 다음날 컨디션도 좋고 뭐 활력도 생기고 더 좋아. 그러시면 비사정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던요님, 라니아님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이 어떻게 애무를 한다거나 전의를 해야 만족하며 좋아할까요? 남성들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성의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여성의 속은 모르죠. 그런데 속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각을 깨우는 과정은 다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신체는 이미 뭐 심장은 여기 있고 간은 여기 있고 장은 여기 있고 이미 다 세팅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대한 감각도 마찬가지로 표피 바로 밑에 어딘가에 그 감각을 느끼는 세포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뇌로 전달됐을 때 느낌이라는 걸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완을 먼저 해야 돼요. 이완이라는 게 뭐냐면 몸의 긴장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섹스를 한다 그러면 뭘 느껴야지 막 흥분해야지 막 이런 긴장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 하나도 없이 정말 그냥 온전히 몸을 상대한테 내맡기는 그리고 상대가 없을 때는 나 혼자 내 몸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일단 이완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긴장을 푸는 거. 그래서 긴장을 푼 상태에서 성감대라고 지정한 부분만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부드럽게 때로는 간지리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자극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감각이 쌓여서 이런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긴장이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성감대라고 하는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부위를 자극을 해주면 그 쾌감이 더 또렷이 몸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전이라는 게 뭐 어디 빨고 어디 뭐 만지고 이렇게 하는 찍찍찍 뭐 점 찍어 놓듯이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이렇게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키고 다양한 그 몸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자극을 해주고 그 감각이 이렇게 집중돼서 성 포인트 쪽으로 오게끔 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전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런 경험 속에서 아, 내가 어디가 정말 좋구나. 여기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오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남자가 임의적으로 아, 여자는 가슴 이렇게 빨면 좋아하겠지, 꼭지 이렇게 비틀어주면 좋아하겠지, 밑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여성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인데 저의 여친도 5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친은 오럴 섹스를 요구하는데 그곳의 냄새가 너무 나서 힘든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냄새가 너무 난다라는 건 뭐냐면 질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질이 건조해지고 말라있는 그러면서 촉촉한 수분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질염이 더 쉽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냄새에 조금 민감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쪽을 산부인과 가서 조금 치료를 해주면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애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성이 가서 질정액을 넣고 그 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권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치료하는데 한 2주라는 기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도 내가 정말 그렇게 애무 받는 게 좋고, 근데 만약 거기가 냄새 나서 내 남자친구가 그거를 막 싫어하는데 어거지로 막 냄새 나도 해! 이럴 여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여성 외음부 전용 세정제가 따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정제로 관계 전에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하시면은 아마 냄새는 좀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조금 냄새가 신경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곳 애무하면서 내 침을 계속 여성의 그곳에다 미리 발라놓으세요. 그러면 이건 약간 편법이긴 한데 내 입냄새 내가 못 맡는 것처럼 거기가 이제 여성의 성기에다가 내 이렇게 침을 많이 발라놓으면 냄새가 좀 중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는 게 먼저고, 왜냐면 역할 정도 냄새라 그러면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질에서 꽃향기가 나진 않아요. 다양한 냄새가 나요. 쇠 맛이 나기도 하고, 뭐 요구르트 맛이 나기도 하고, 다양한 맛이 나고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일단 내가 느끼기에 거북하고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난다라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먼저 선행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조금 냄새가 거슬린다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편법을 좀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냄새 나는 걸 본인은 못 느끼시나요? 사실 알거든요. 못 느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팬티 입고 벗고 할 때 아니면은 뭐 소변 볼 때라든지 그때 냄새가 올라올 텐데, 근데 좀 이렇게 무디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자고 남자고 똑같아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제가 늘 그 체취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몸에서 나는 냄새 관리해야 된다고. 그게 직관적으로 오거든요. 직관적으로 바로. 그래서 근데 자기 몸에서 나는 체취는 남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뭐 자기 그 귀 뒤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시죠? 내 귀 뒤에서. 내 겨드랑이에서 어떤 냄새 나는지 아세요? 내 사타구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내 항문 주변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내 발가락 사이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잘 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셨나요? 질 깊은 곳 자극에 의한 쾌감은 어느 정도 성감이 개발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파트너에 대한 애정이 따라져야 교감되는 부분일까요? 질 깊은 곳 지압하듯이 하는 스타일인데 경험상 파트너들이 연애 기간이 좀 지나야지 안쪽 자극에 민감해지더라고요. 당연하죠. 질 안쪽 같은 경우는 이쪽 뒤쪽은 앞쪽 말고 이 뒤쪽 3분의 2쪽 여기는 뭐에 민감하다고 그랬어요. 통증에 예민하고 민감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가 습관이 안 됐고 깊은 곳 자극을 못 받아봤던 여성이 갑자기 이제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면 자궁 경부 쪽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고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클리토리스부터, 그러니까 C스팟부터 단계적으로 다 개발이 되면 좋은데 C스팟, U스팟, T스팟, A스팟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개발된 여성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뭐 T라든지 아니면 C만 국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A까지 자극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완이 먼저라.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완을 먼저 시키셔야 돼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남자들이 더 사실은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세라피 코칭할 때 남성분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이완이에요. 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가 예전만큼 사정했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아요. 뭐, 누구랑 해도 뭐 느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완한 상태에서 내 감각을 정밀하게, 마주해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가 더 사실은 필요해요. 이런 이완을 하는 부분이. 교육에서는 거의 이론이 집중적이지 않을까요? 교육이라는 게, 일단 상담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야 뭔가를 할 거라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교육인 거고요. 그 다음에 코칭이라는 거는 그 안 거를 내가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만 있는 게 아니죠. 실습 행동요법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목소리가 참 섹시하세요. 아, 서명아님, 뇌졸중 이후 성기 안 서요. 맞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혈행에 관련된 어떤 질병을 겪고 나면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성기능이에요. 그거는 정말 진짜 그래서 될 때 해라. 될 때 즐겨라 하는 말이 맞는 게 내가 평상시에 뭐 아무리 건강관리 잘 해도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지만 아이고 뭐 성기가 안 선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남성으로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관계할 때 발기가 안 된 발기부전이 뭐 어떤 특정 상황이나 특정인에 한해서만 일어난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자주 그런다 그러면은 발기부전 치료를 받으셔야죠. 저는 60대입니다. 관계 도중 고개를 숙입니다. 치료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임포텐스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뭐 내가 계속해서 성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성욕은 있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죠. 신정호님, 성욕 처방약은 틱톡 방송에 많은데 믿을 수 있나요? 성욕 처방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우상아님, 약을 먹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디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발기부전 문제나 이런 거는 물론 이 혈행을 개선시켜야 되는 게 우선적이긴 해요. 그죠? 이제 피가 제대로 안 돌고 막혀 있고 이런 문제가 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단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감각을 깨워서 뇌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래서 내가 감각을 느껴서 그 감각이 어떻게 척수를 타고 뇌로 전달됐을 때 흥분이 되는 거고 발기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감각이 지금 죽어 있거나 무뎌져 있으면 뇌로 그걸 전달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보낼 게 없는데 여기서 무슨 반응을 오겠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는 그냥 기본 공사. 그러니까 혈류를 늘려주는, 혈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게 내 뇌로 어떤 감각을 전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흥분감, 쾌감이라든지 그런 감각, 뇌에서 너 지금 흥분했어, 너 발기해야 돼 라는 걸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것도 깨워주는 역할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라피 코칭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내가 지금 약을 먹으면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성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 또 다른 차선책은 뭐가 있을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먹었는데 안 됐다고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셔서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확장시켜서 정말로 내가 그냥 발기의 문제라고 부분적인 문제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페이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몸의 전체적인 체계, 감각의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깨울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상아님 섹스 테라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테라피스트는 치료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시는 그 부분에 다른 접근법을 갖고 치유가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코칭할 수 있는 거예요. 여친이 왁싱 받고 와서 저도 하라는데 고민입니다. 둘이 다 하면 관계시 행위가 더욱 좋아진대. 진짜일까요? 한 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안 할 거면
계속 거기에 털없이 살 거면 한번 해보시고요.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약간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항문 부위라든지 고안 부위라든지 그 부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왁싱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왜냐면 거기가 냄새가 이제 고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인, 그 치골 부위는 완전히 막 왁싱하는 건 좀, 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완전히 없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아요. SKY님, 무감증 아내를 어찌해야 할까요? 불감증, 무감증,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 느꼈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살면서 무감증이 된 거잖아요. 불감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몸을 깨워야 돼요. 감각을 깨워야 돼요.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섹스 테라피를 제가 하면서, 가장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표면에 나타난 거. 뭐 섹스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해도 아무 느낌 없대요. 아프대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방법이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근데 그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을 안 하세요. 내가 지금 살이 쪘어. 내가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잖아요. 수백 가지잖아요. 근데 그 수백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방법을 실천을 안 해. 그럼 살은 안 빠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섹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약물이 됐든 수술이 됐든 시술이 됐든 의학적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저희 같은 섹스 테라피를 통해서 상담과 교육과 코칭을 통해서 내 몸을 차근차근 깨워나가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뭐 의학적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코칭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만 안고 있고 고민이라고만 하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상대방이 안 하니 문제지요. 그래서 파트너가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는데 나 맛있어서 이거 다음부터는 안 먹을래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뭔 걸 했는데 재밌고 좋아. 그럼 이거 재밌고 좋아서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재밌고 좋으면 어때요? 더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지금 고장이 난 건지 그거부터 찾아야 되고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방법은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 원인에 맞춰서 솔루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라피 코칭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같이 오기가 부부라도 같이 오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보내시면 돼요. 부인을 먼저 보내시든지 본인 혼자 먼저 오시든지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고 리드를 해 나가면은 해결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저희 여기 장소는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있는데 신갈 IC에서 한 10분? 5분? 진짜 맛있어요. 그게 그리 좋아요? 뭐 누군가한테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행복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이거는 해야 돼. 무조건 좋아야 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결하고 찝찝해서 난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그 성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성의 경험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에 대해서 좋은 경험, 행복한 경험, 만족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불결하다, 찝찝하다,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막 좋은 경험을 했어. 그러면 성을 생각하면 어때요? 막 벌써 막 좋은 막 짜릿한 그런 느낌을 들잖아요. 남자한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도 전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에 대해서 내가 좋은 경험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성에 대해서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느낀 어떤 느낌은 내가 상상한 거의 결과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키스를 하기 전에 이 남자랑 키스를 하기 전에 아 키스하면 어떤 느낌이지라고 내가 뭔가 뭐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상한 느낌이 왔을 때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상했던 느낌하고 다르면 이상하네? 별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그 성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좋은 상상을 해왔는지가 내 감각과 느낌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어때요? 감각이 다 어떻게 해요? 차단돼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접촉 자체가 아우 싫어, 부담스러워, 안 좋아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즉 감각과 감정과 정서가 다 차단되고 막혔다는 증거예요. 최소한 우린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어떤 타인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접촉 자체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 한해서만 거부한다, 싫어한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밑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동안 쌓여온 것들, 원인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치우지 않으면 겉에 이 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서님, 젊어서는 좋았는데 지금은 하기도 싫고 전혀 욕구도 안 생김.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초적 자극만 반복하게 되면 도파민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요. 말초적 자극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깊게. 그래서 감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머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감각도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감각의 성장이 멈춘 분들이 저렇게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욕구도 안 생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성장을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살아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섹스라는 게 단순히 뭐 성기끼리 만나서 으쌰으쌰하고 뭐 사정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어떤 정서적 안정감, 만족감, 자기 충만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우리가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최고 정점이 섹스거든요. 섹스를 통한 오르가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결여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언가가 하나가 결여됐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거에 대한 공허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라방님들 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해요. 뭘 이걸 드러내고 예값 내샤는 거 얘기하냐고요? 뭐 드러내고 얘기하냐고요? 드러내고 얘기해야 돼요. 이서님 드러나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성을 자꾸 은밀하게 알아서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고민, 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 문제로 인해서 어떤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간의 이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트러블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론화해서 해결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음지에만 숨기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해. 할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저걸 뭘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돈 문제도 그래요. 돈 벌고 싶은 사람 벌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고 절대적인 거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섹스도 똑같아요.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것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요? 공론화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사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곪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성 개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성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성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코칭을 하는 게 성을 개방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을 개방화하고 뭐 윤락을 합법화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 말은 하면서 정작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걸 안 갔잖아요. 그런 기회도 없고
그래서 행복의 중요 요건 중에 하나인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음지에서만 술 먹고 뭐 시시덕거리고 뭐 가십거리로만 여길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공론화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서 나의 삶의 질을, 행복의 질을 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섹스 테라피라는 걸 하는 거고, 이 섹스 테라피를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이유도 그거예요. 섹스를 나 혼자만의 문제로 쉬쉬하면서 혹은 은밀하게 부도덕한 방법으로만 그것을 욕구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그런 게 있어 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거고, 섹스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사랑 안 해준다고 매일 혼나요? 아유, 그렇죠. 근데 여성이 원하는 게 그 사랑 안 해준다고 매일 혼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무조건 삽입 섹스를 하는 게 내 사랑의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안아주는 거, 쓰담쓰담 해주는 거, 입으로 해주는 거, 손으로 해주는 거,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게 잘 안 돼서 아예 그냥 손끝도 안 건드려. 이러니까 더 외롭게 느끼는 거고 혼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 섹스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안아주고 속삭여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문질문질 해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사랑을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한 사람만 욕구가 많으니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더 부관계를 악화시켜. 맞아요. 밸런스 안 맞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긴 해요. 부부가 오래 살면 애정이 식어서 욕구가 안 생기는데 인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오래 살아서 식상해서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이제는 새로울 게 없어서 호기심이 없어서 성욕도 식어가고 안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맞아요. 맨날 보고 맨날 못 볼 거 다 보는데 뭐 새로울 게 있다고 저기 하겠어요. 근데 밖에 세상에는 온통 막 더 자극적인 게 널려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지금까지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나와 이런 친밀한 이런 관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게 섹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 문턱에서 포기하고 버리고 아유 이제 됐어. 당신이랑은 아무 느낌 없어. 이러고 버려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 전, 결혼 후, 출산 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멈춰있는 단계가 끝이 아니에요. 단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함께 갈 두 사람의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50대 이후부터는 섹스는 건강의 척도예요. 단순히 쾌감만이 아니라 건강의 척도. 질문 있어요. 관계 도중에 요도 부분에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그거 루프예요. 루프. 끝에 그 여성들이 피임기구 있잖아요. 그거 자궁 안에다 넣는 거 루프. 근데 그게 빼내야 되니까 경부 입구 앞에 실이 살짝 나와 있거든요. 그거예요. 피임기구. 체위나 이런 걸 좀 변경을 해보세요. 좀 안 닿는 방향으로. 쿠포행 많은 남자 싫어하나요? 상대한테 묻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남자가 쿠포행이라는 게 흥분되는 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근데 좀 약간 뭐라 그럴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청결에 대해서 좀 예민한 여성들은 그런 쿠포액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여성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드물게는 좀 거부 반응을 느끼는 여성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묻지를 못해요?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물 많이 나오는 거 불편해? 별로야? 물어보면 되죠. 그녀가 아랫부분을 깨끗이 씻는다고 씻는데 그곳에서 어떨 때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콧구멍을 통해서 콧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귀에도 기지가 생기잖아요. 입에도 입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문에도 항문 냄새가 나듯이 모든 구멍에서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자의 거기서 꽃향기 나지 않는다니까요. 생리가 끝났을 때는 그 피가 나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약간 피 냄새, 쇠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배란기 때는 약간 시큼한 맛이 나기도 하고 단맛이 나기도 하고 이래서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인데 다만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느낄 때는 그 냄새가 뭔가 나한테 불편감을 주는 냄새라고 한다면 그때는 밑에를 안 하시면 돼요. 입으로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만 하시면 돼요. 어거지로 막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가봤는데 오늘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바로 올라오셔서 그냥 손으로만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침을 계속 다른 데 애무하면서 내 침을 거기다 계속 이렇게 발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침 냄새 내가 못 맡기 때문에 밑에 내려갔을 때 내 침하고 그 냄새가 섞이면서 약간 중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덜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만약 냄새가 역하다.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나는 거랑 욱 하는 거랑 생선 비린내 나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래서 생선 비린내 나는 거는 질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치료 받으셔야 돼요. 딸기 향이 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그 딸기 향이 나는 세정제로 닦았나 보죠, 여자가. 맞아요.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역하지만 않다면 그 냄새 나는 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힙합 사랑이 애무를 느끼지 못하는 여성 상대하기 힘들어요. 애무를 느끼지 못하는 여성은 남성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감정이 없으면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요. 그죠? 내가 정말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나를 통해서 어떤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고 싶은데 여자가 못 느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의 감각을 깨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런 내가 의지가 없어. 그러면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나만 만족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목석 같은 여자, 리액션 없는 여자 정말 정냄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도 목석이 되고 싶어서 목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람도 소리가 나는 버튼이 있어도 그 버튼을 눌러야 소리가 나듯이 악기도 건반도 어때? 피아노 건반도 내가 눌러줘야 소리가 나듯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곳은 소리가 나는 곳을 눌러주면 소리가 나요. 꿈틀거려요. 들썩거려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곳에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미 세팅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부위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해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목석이 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10cm밖에 안 되는 거기를 모르네. 이거는 우주요. 참 신비하죠. 그 짧은 그 기관 안에서. 왜냐면은 이게 외음부 신경, 하복부 신경, 골반 신경으로 우리 몸을 다 연결해서 척수를 통해서 다 뇌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얘는 10cm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통해서 뇌의 그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곳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행복과 만족감과 그런 걸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어떻게 해요? 개발이 안 돼서 아무 느낌을 못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자는 온몸이 성감대인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고 다 온몸이 성감대예요. 다만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의 것을 이렇게 쫙 집중해서 성감대 쪽으로 갔을 때 진짜 쾌감이 된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제가 다시 연결하는, 다시 깨어나는 성감각과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 뭐 배우자가 파트너가 없다 또는 있어도 안 하려고 한다. 파트너가 없는 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있어도 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거나 할 때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왜 결혼을 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한테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도움 중에, 이득 중에 이런 성적인 즐거움도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서로한테 주면서 살질 못할까, 우리 부부들은. 그래서 성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쪽은 싫다고 내팽겨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서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기초가 되는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섹스를 제대로 하고 났을 때 얻는 그 에너지, 기운은 이거는 다른 거 뭐 운동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종교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보고 인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살거나 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쩌라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지금에 갖고 계신 그런 고민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의료적 도움이 됐든 아니면은 상담이 됐든 코칭이 됐든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아유 뭐 문제야 고민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움직이셔야 돼요. 뭔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심지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있던 일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하루에 열심히 살고 잠자리 들었을 때 체온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고 부비부비 할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자고 스킨십도 없고 너는 너 나는 나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삶에서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라는 거예요. 섹스라는 거는 접착제 역할도 하지만 삶의 에너지, 충전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다시 리셋되고, 다시 리본되고, 다시 태어나고, 그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삶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잖아요. 뭐 언제까지 외도할 거고, 언제까지 돈 주고 사 먹을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물론 지금은 그 사랑이 좀 퇴색했을지언정,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내 배우자, 내 파트너와 함께 내 남은 인생 서로를 더 성장시키고, 성적으로 성장시키고, 감각을 깨우고, 서로한테 만족감을 주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꿈꿔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오늘 저 완전 무슨 연사 같지 않아요? 목 놓아 외칩니다만. 오늘 약간 연사 필인 것 같아요.